안녕하세요. 네일로 항공 이야기 A스토리 인사드립니다. 항공기 엔진 계통 7번째 엔진 점화 계통 중에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왕복 엔진 점화 계통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7-1 왕복 엔진 점화 계통 중에서 첫 번째로 제너럴과 점화 계통의 구분, 그 다음에 마그네토의 원리, 그리고 끝으로 점화 계통의 구성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강의에 사용되고 있는 교재 출처인데요. AMT Aviation Maintenance Technician Handbook Power Plant Volume 1 중에서 챕터 4 Engine Ignition and Electrical System에 대해서 인용하였으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FAA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12강 에어크래프트 엔진 시스템 항공기 엔진 기통인데요. 7번째로 엔진 이그니션 시스템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레시프로게이팅 엔진 이그니션 시스템, 즉 왕복 엔진 이그니션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항공기 시스템은 왕복 엔진과 터빈 엔진은 가스터빈 엔진이죠.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일단 레시프로게이팅 왕복 엔진 이그니션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제너럴과 점화 계통의 구분, 그리고 마그네토의 원리, 점화 계통의 구성품,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복 엔진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왕복 엔진, 즉 내연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왕복 엔진의 점화 계통은 그림에서와 같이 사행정,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사행 중의 5현상이라 하면 여기에 연소 현상까지를 포함된 걸 말하는데요. 오늘은 즉 그 연소 현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크랭크 샤프트의 회전에 연동되어서 작동하는 마그네트는 교류 발전기의 구조와 아주 유사한 몇 개의 극을 갖고 있는 영구 자석의 회전에 따라서 자석이 자장이 변하게 되는데요. 그 변함에 따라서 전압이 발생해서 그 발생된 전압은 이런 그림과 같이 이런 교류 얼터네이트 커런트죠. 이런 스타일로 나오면 이게 점화 플러그, 좀 스파크 플러그에 스파크를 일으켜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너럴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제너럴은 왕복 엔진 점화 시스템에 대한 기본 요구사항은 엔진 유형에 관계없이 대부분 유사하죠. 모든 점화 시스템은 올바른 점화 순서로 엔진의 각 실린더에 있는 스파크 플러그의 전극을 통해서 고압 스파크를 전달해 주는데, 여기서 각 실린더라고 하면 왕복 엔진은 실린더가 하나에 1기통이 있는가 하면 2기통, 4기통, 그러니까 왕복 엔진은 실린더 수에 따라서 스파크 플러그가 각각 실린더마다 꽂혀 있기 때문에 그 꽂혀 있는 스파크 플러그에 고압을 전달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전 각도에서 크랭크 샤프트 이동으로 측정할 때 피스톤의 상사점, 우리 지난 시간에 다 한번 보았죠. 상사점 위치보다 미리 정해진 각도에서 실린더의 스파크가 발생해야지 완전 연소가 이루어지겠죠. 시스템의 잠재적인 출력 전압은 모든 작동 조건에서 스파크 플러그 전극의 갭, 이 갭이라고 하는데요. 이 갭을 아크 하기에 적합해야 하겠죠. 스파크 플러그는 엔진 실린더의 연소 영역에 노출된 전극과 함께 실린더 헤드에 삽입, 장착되어지겠죠. 이런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복 엔진은 사행정 5현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엔진의 계속 작동을 위해서는 압축행정 중 피스톤이 상사점에 올라가기 전에 실린더 헤드에 장착된 이그니션 플러그, 왕복 엔진에서는 이그니션 플러그라기보다도 스파크 플러그라고 하죠. 이그니션 플러그에서 스파크를 일으켜야지만 실린더 안의 혼합 공기가 탈 수 있으므로 점화 계통은 왕복 기관에서 매우 중요하겠죠.
왕복기관 점화계통도 자동차의 점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동차의 점화계통과 유사하죠. 실린더에 압축된 연료와 공기 혼합기에 불을 붙여주는 것인데요. 자동차는 축전지, 즉 배터리죠. 축전지의 직류를 교류 전원으로 바꾸어 불을 붙여주는 데 비하여 항공기 엔진에서는 마그네트를 보내줌으로써 외부 전원 없이도 점화가 가능하죠.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축전지의 직류는 다이렉트 커런트에서 일정하죠. 그죠? 그 다음에 교류 전원으로 스파크 플러그에 필요한 전원은 반드시 교류 전원이다. 교류 전원이라는 것은 이런 스타일로 단속적이죠. 그죠? 바꾸어 준다. 그런데 항공기에서는 마그네트를 보내줌으로써 외부 전원 없이도 점화가 가능하다. 자동차는 배터리가 있어야겠죠. 두 개의 독립된 계통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우측 및 좌측으로 분류하는데 우측은 실린더 후방에 이그저스트 밸브 분해 장치되어 있어 만일 한쪽이 고전해도 페일 세이프 구조죠. 계속 점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과 정상시는 두 개의 점화 플러그에 불꽃을 투게 해줌으로써 실린더 안에 연료 공기 혼합가스를 빨리 그리고 완전히 점화할 수 있도록 엔진 효율을 크게 한다는 이점이 있겠죠. 뭐가 두 개가 있으니까. 왕복 엔진의 점화 계통은 전원 발생 방법에 따라서, 즉 사용되는 전원의 발생 방법에 따라서 축전지 점화 계통과 마그네트 점화 계통이 있다. 왕복 엔진의 점화 계통은 축전지 점화 계통과 마그네트 점화 계통으로 나누어진다.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러죠.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지는지 한번 저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점화 계통의 구분인데요.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먼저 첫 번째로 배터리 이그니션 시스템. 배터리라고 하면 축전지죠. 축전지. 여기서 축전지라면 쌓을축 전류전. 전지를 쌓아둔 거다. 전류를 쌓아둔 거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면 배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전지죠. 건전지의 전류를 저장해 놓은 거죠. 그래서 축전지다. 축전지다. 이러한 축전지 점화 계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죠. 전원으로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이 축전지 점화 계통이고요. 배터리 전압으로 점화 코일을 승합시켜서 일단 1차적인 점화 코일을 승합시키고 혼합가스를 점화시키는 방법으로 주로 자동차에서 많이 사용되나 일부 항공기에서도 이 방법을 쓴다. 그림과 같이 배터리 점화 계통의 회로에서 보면 엔진에 의해 구동되는 캠은 이그니션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주기적으로 흐르는 전류를 끊어주겠죠. AC라 그랬듯이 AC라 그런 거는 이렇게 전류가 이런 파장을 끊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전류를 단속시켜 주는 게 뭐다? 캠이죠. 이때 이그니션 코일에 형성된 자장이 생겼다가 끊어졌다. 이렇게 2차 코일에 높은 전압이 유기된다.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승합된 2차 코일의 전압은 디스트리부터 배전기죠. 배전기. 뒤에 다시 설명이 드리는데 배전기에서 각각의 실린다. 왕복 엔진은 실린다가 여러 개니까 각각의 실린다의 스파크 플러그로 전달되어서 점화가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터리 시스템, 즉 배터리 이그니션 시스템인데요.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배터리, 여기 축전지죠. 이렇게 배터리가 있고요. 배터리 축전지가 있고 마이너스가 항상 어스되어 있죠. 이렇게 배터리가 축전지가 있고 배터리에 의해서 이그니션 코일이 있고 이거 점화 스위치겠죠. 이그니션 스위치가 있고 코일에 1차적으로 해서 승합이 되어지고 여기 콘덴서가 이렇게 있고 뒤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캠이 있죠. 이 캠은 요 실린더의 크랭크 샤프트와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1차 코일, 이그니션 코일로 들어가는 전류를 끊어주었다, 연결시켜 주었다, 단속시켜 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교류, 파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코일에 전류 승합이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다,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게 이제 디스트리부터 배전기인데요. 배전기에서
뭐 1번 실린다, 2번 실린다, 예를 들면 3번 실린다. 실린다마다 포인터가 연결시켜 주면 각각의 실린다로 전압을 보내주게 돼 있죠. 여기는 지금 뭐 4번 실린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4번 실린다에 스파크 플러그로 전류를 보내주게 된 거죠. 이렇게 전원을 무엇으로 쓰느냐 그래서 이 배터리로 쓴다. 배터리는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이 배터리는 뭐죠? 다이렉트 커렌트, 직류죠. 이 직류는 그대로 가면 2차 코일에 전류를 단속시켜 줄 수 없으니까 여기에 크랭크 샤프트 회전에 따라서 요 캠에 따라서 캠이 전류를 단속, 1차 코일의 자장을 단속시켜 줌으로써 2차 코일의 전류를 단속, 승합시켜 줬거나 감압했거나 그에 따라서 요렇게 디스트리뷰터의 전압을 통해서 스파크 플러그로 연결되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는 캠의 위치에 따라서 브레이커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여기 컨택 되었다, 컨택 되지 않았다 따라서 단속시켜 주게 되는 거죠. 배터리 이그니션 시스템을 다시 한번 좀 더 쉬운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배터리가 이렇게 있고요. 배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고 뭐 당연한 거지만 배터리 표시는 이렇게 작은 게 마이너스죠. 그죠? 작은 게 마이너스고 요게 마이너스죠. 요게 긴 게 플러스고요. 당연한 거지만 이렇게 배터리 전압이 있고 요게 컨택터라고 되는데 이거 점화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고 점화 스위치다. 점화 스위치 이렇게 점화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그니션 코일이 전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1차 코일과 2차 코일이 있고 요 이그니션 코일은 캐패시터라고 해서 캐패시터 축전지죠. 축전지가 또 있어요. 콘덴서라고도 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요게 캠이죠. 요게 이제 캠인데요. 요 캠이 브레이크 포인터를 단속, 붙였다 떨어졌다 단속시켜 줌으로 인해서 전류의 승합을 일으켜 주고 요렇게 해서 요거는 디스트리뷰터 배전기고요. 배전기에 따라서 1번에 포인트에 컨택되면 요렇게 해서 1번 실린다 스파크 플러그에 전압을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컨택되면 2번 요 스파크 플러그, 3번에 하면 3번, 4번에 하면 3번 이렇게 각각의 실린더의 안에 요 실린더가 지금 요거는 4기통이네요. 4개 실린더 안에 장착된 스파크 플러그에 불꽃을 보내준다. 이거는 흡입 압축 폭발 배기가 실린더마다 균일하게 이루어져서 압축 폭발 행정의 스파크 플러그가 이루어지도록 크랭크 샤프트와 연동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캐패시터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더 살펴보도록 하면요. 캐패시터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두 개의 도체가 있으면 도체 사이에는 이렇게 절연체가 있고요. 전류를 유도했을 때 마이너스 극에는 마이너스가, 플러스 극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전하가 모여줌으로써 얘는 전류를 쌓아두는 거죠. 축전지. 우리 또는 콘덴서나 원칙 따지면 캐패시터라면 요거는 캐패시터 축전지죠. 축전지란 말이 맞습니다. 원래. 그래서 캐패시터나 또는 콘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모양들은 보면 이렇게 많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콘덴서, 캐패시터 같은 의미다. 여러 가지 종류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요게 보면 여기서 항상 극성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고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가게 해주기도 하는 역할도 하고 가장 큰 역할은 저장하는 거죠. 저장. 두 번째로 디스트리뷰터 배전기인데요. 배전기 그림을 하면 좀 더 살펴보면 이런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 회전, 요 샤프트죠. 회전 샤프트에 따라서 컨택 포인트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서 여기서도 하나, 둘, 셋, 4개 따라서 컨택 포인트에 따라서 실린더 스파크 플러그마다 연결시켜 주어서 전압을 각각 스파크 플러그에다가 아크를 시켜준다. 이런 스타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배터리 이그니션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있는 건 마그네토 이그니션 시스템인데요.
마그네토 점화계통이라고 그러죠. 마그네토 점화계통은 어떤 식이냐 하면 엔진의 회전 속도는 어느 정도 일정 속도 이상이면 고전압이 유기되고 외부 전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항공기 엔진에는 마그네토 점화계통이 사용된다. 배터리 이그니션 시스템도 사용되지만 이러한 사유 때문에 엔진 속도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되면 고전압이 유기되기 때문에 외부 전원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마그네토를 점화계통에 사용되는데 초기 엔진 시동 시에는 크랭크 쪽의 회전 속도가 느리겠죠. 그죠? 느리기 때문에 마그네토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시동 시에는 점화를 돕기 위해서 부스터 코일, 인덕션 바이브레이터, 임펄스 커플링 등이 사용된다. 초기 마그네트 이그니션 시스템에는 크랭크 샤프트의 회전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러한 부스터 코일, 승합 코일이나 인덕션 바이브레이터, 유기 진동체, 그다음에 임펄스 커플링 등이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압 점화계통, 하이 텐션 시스템과 저압 점화계통 시스템으로 구분된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고압 점화계통은 마그네토에서 유도된 낮은 전압을 2차 코일에서 고전압으로 승합시킨 다음 마그네토에 부착된 배전기를 통해서 스파크로 보내주는 건 똑같죠. 하이텐션 시스템과 하이텐션 고전압과 저전압, 로텐션 시스템은 이렇게 되어 있고, 하이텐션 시스템에 보면 여기에 마찬가지로 캐패시터, 축전지죠. 캐패시터 정수가 있고 이그니션 스위치에 들어와서 여기 부분이 보면 브레이크 포인트, 요게 이제 캠이 있죠. 캠이, 그죠? 캠이 이렇게 있고 브레이크 포인트가 컨택 포인트에 따라서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단속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2차 코일은 좀 더 세밀하게, 요 코일에 따라서 요게 배전기고 디스트리뷰터고, 디스트리뷰터에서 스파크 플러그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파크 플러그, 여기도 스파크 플러그. 그림으로서 보면 6기통이네요. 그죠? 이렇게 스파크 플러그 연결되어 있다. 로우 텐션 시스템은 이그니션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토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바로 카본 브러쉬 디스트리뷰터가 있어서 여기에 전압이 낮으니까 다시 하이 텐션 트랜스포머, 그래서 각각의 스파크 플러그마다 하나씩 다 이렇게 하이 텐션 트랜스포머를 장착해서 스파크 플러그마다 하나씩 더 달아놓은 거죠. 이런 차이점이 있다. 로우 텐션은 그냥 여기서 고전압이 나오니까 바로 쓰는 거고, 로우 텐션은 스파크 플러그마다 요게 하나씩 더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텐션 시스템은 1차 코일과 2차 코일로 구분되어 있죠. 1차와 2차, 이렇게 1차 코일과 또 2차 코일로 구분되어 있다. 2차 코일은 1차 코일보다 가는 코일로 더 많은 횟수로 감겨져 있고, 그리고 권선수라고 그러죠. 권선수에 따라 2차 코일에 유기되는 인덕션 되는 전압이 달라지겠죠. 2차 코일의 권선수는 점화에 충분한 전압이 나오도록 충분하게 감겨지고, 유기된 전압은 디스트리뷰터의 전압을 통해서 이렇게 디스트리뷰터 배전기를 통해서 스파크 플러그로 간다. 그럼 로텐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죠. 저전압은 고공에서 비행 중 고전압 스파크 플러그까지, 고공에서 고전압 스파크 플러그까지 원거리 이동함에 있어 점화장치의 절연차가 파괴될 수 있으므로 고압이 흐르는 회로를 가능한 한 짧게 해서 이러한 단점을 개조한 거죠. 이러한 단점을 개조해 놓은 거다. 단속기 접점이 열릴 때마다 낮은 전압이 분배기를 통해서 2차 코일까지 간 후 점화 플러그 가까운 곳에 승합된다. 즉 뭐냐면 로우 텐션은 2차 코일, 여기 하나 코일에 2차 코일밖에 없죠. 그죠? 요 코일밖에 없어서 여기서 저전압을 충분하게 저전압을 여기까지 보내주고, 다시 스파크 플러그 바로 앞에다가 이렇게 고전압 2차 코일을 만들어주고 다시 스파크 플러그 앞에다 각각을 달아놓은 거죠.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는 거다. 무엇 때문에?
고공에서 비행 중 고전압을 스파크 플러그까지 원거리를 보내면 점화 정체에 파괴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고전압을 여기까지 스파크까지 보내주면 절연이 파괴될 수 있으니까 저전압으로 보내주고 스파크 플러그 바로 앞에 하이텐션 트랜스포머를 장착해서 스파크 플러그 바로 앞에서 승합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차 코일이 두 개가 있겠죠. 1차 코일이 뭐 단위 여기 보면 1차 코일이 두 개가 있겠죠. 여기에 코일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있고 2차 코일은 요거 하나고요. 그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본 강의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적선지가 필요 여경 하시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부탁드리면서 나머지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네트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마그네트 그림에서 많이 보셨듯이 마그네트의 원리는 이렇게 영구 자석이 있고요. 이렇게 로테이션 마그네트로 해서 퍼머넌트 마그네트 영구 자석이 있고, 폴스 슈어 여기에 자석 강철심이 있고 여기에 코일이 감겨져 있는 거죠. 이 그림과 같이 연동시켜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로테이션 마그네트가 있고 이 축에도 사실 내부에 이렇게 코일이 감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부에 프라이머리 코일, 이게 세컨다리 코일이겠죠. 이렇게 돼 있다. 그렇게 돼 있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콘덴서, 캐패시턴스랑 같은 말이라 했죠. 콘덴서가 이렇게 있고 여기 브레이크 컨택 포인트가 앞장의 그림에서 보셨듯이 있고 여기에 이그니션 스위치가 이렇게 있다. 그래 놓고 프라이머리 와인딩, 세컨더리 와인딩 이렇게 갈겨 있고 여기 디스트리뷰터가 있고 여기에 스파크 플러그로 가는 이런 스타일로 된 거죠. 여기에서 가는 게 배터리로 갔던 게 여기에는 이제 이러한 마그네트로 이루어져 있는 게 마그네트 원리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영구 자석이 회전함에 따라서 여기는 극성이 뭐 N극, S, 뒤에 또 나와요. SN. 이렇게 몇 개의 극성에 따라서 자장을 단속시켜 줌으로 인해서 브레이크 포인터를 컨택시켜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한번 보실게요. 마그네트는 교류 발전기 구조와 아주 똑같죠. 자석의 변화에 따라 전압이 발생하고요. 자석의 자장은 로테이팅 마그네트에서 구도 몇 개의 극을 갖고 있죠. 회전자가 돌면 자속이 옆 철심 회로를 통하여 흐르게 되고 이렇게 자속이 흐르게 되고요. 이때 코일이 자속을 끊게 되므로 중립 위치에서 코일이 유기전압이 발생하겠죠. 이 유기전압은 회전자의 자속이 바뀌게 되므로 즉 교류, 얼터네이트 커런트가 되겠죠. 이거는 뭐 다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로 하고 여기서 마그네트 원리가 이런 스타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전에 따라서 자장을 끊어주고 자장의 위치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전압의 크기는 교류 코일의 권선수와 자석의 강도, 코일의 권선수 얼마만큼 감았느냐, 자석이 얼마만큼 세느냐, 그 다음에 자석의 회전 속도 세 가지죠. 즉 교류 발전기도 마찬가지예요. 교류 발전기에서 발전 전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코일의 권선수, 자석의 강도, 그 다음에 자석의 회전 속도, N이죠. N. 속도, 강도, 권선수 이렇게 해서 결정된다. 요거는 좀 중요할 수 있네요. 교류 발전기나 마그네트의 원리에 있어서 전압의 크기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라고 하면 그냥 여러분들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해해 보십시오. 전압의 크기는 여기에 감겨 있는 코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강해지겠죠. 그 다음에 자석이 얼마만큼 플럭스, 저석이 세느냐, 그 다음에 자석이 얼마만큼 빨리 도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세 가지. 마그네트 이그니션 시스템인데요. 다시 한번 그림을 살펴보시면 이러한 그림을 똑같죠, 그죠? 이러한 그림은 요거는 앞장에서 설명드렸듯이 이러한 회로를 또는 이러한 스케매틱 그림은 즉
이런 모양의 마그네토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요거는 이제 듀얼 마그네토 디스트리뷰터가 두 개 되죠. 하나 여기 디스트리뷰터가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하나가 있고 여기 디스트리뷰터 배전기가 있는 모습이고요. 요 배전기 내부에 이렇게 들어 있는 거고요. 요거는 마그네토는 요거는 바로 전에 그림을 보셨듯이 바로 전에 그림을 보시는 것과 똑같이 요거 내부에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전장에 보듯이 캠이 이렇게 있고요. 뭐 캐패시터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터 배전기가 이렇게 있죠. 그죠? 배전기가 이렇게 있고, 요거는 마그네토, 그래서 마그넷 영구 자석이죠. 영구 자석이 있고, 피니언 기어에 따라서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터 기아가 이렇게 있고, 임펄스 커플링이 이렇게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마그네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그네토 내부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에서 보시면 마그네토는 엔진 구동 교류 발전기의 스페셜 타입으로 영구 자석을 에너지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똑같죠. 이걸 그림을 보시면 이게 코일이죠, 그죠? 코일이 이렇게 있고 이게 폴 쇼어 돼 있어도 이것도 사실상 코일이죠, 코일. 이 내부에도 연철심이 된 게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는 거죠. 코일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다. 요게 보면 마그네토 영구 자석이죠. 얘가 뭐 N극이 될 수도 있고 S극이 될 수도 있고 N, S. 얘가 회전함에 따라서 여기에 자장인을 끊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요 회전은 어디에? 요거는 캠이고요. 요 캠은 어디에? 크랭크 샤프트에 유기적으로 메카니컬 링케이지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얘가 회전함에 따라서 여기에 브레이크 포인트가 끊어졌다 연결됐다 단속시켜 주니까 이 콘덴서에 전압이 저장되었다 이런 스타일로 이루어지는 거죠. 설명을 한번 보시면 영구 자석 퍼머넌트 마그네트죠. 코일 오브 와이어의 코일 강견수 자기장의 상대적 움직임 이런 와이어의 전류가 생성된다. 요 세 가지는 똑같죠. 여기 영구 자석의 크기와 같다 그랬죠. 전압의 크기. 영구 자석의 어느 정도 강도, 그다음에 코일의 권선수, 그다음에 자기장의 상대적인 움직임은 얼마만큼 빨리 회전하느냐에 따라서 전압이 틀려진다 그랬죠. 처음에 마그네토는 엔진이 영구 자석을 회전시키고 코일 권선수에 전류를 흐르게 해 전력을 생성한다. 전류가 코일 권선을 통해서 흐르면 코일 권선을 둘러싸는 전체 자기장이 생성이 되겠죠. 정확한 시간에 이 전류의 흐름이 중지되고 코일의 두 번째 권선의 세트에서 자기장이 끊어지고 고전압 스파크 플러에 유기되는 전압이 생성된다. 정확하게는 이 캠의 위치에 따라서 크랭크 샤프트와 메카니컬 링케이지 되어져 있는 것에 따라서 정확하게 단속이 이루어지겠죠. 마그네트 작동은 피스톤 상사점, 피스톤 위치 이전에 지정된 수위 크랭크 축 각도에서 적절한 행정이 있을 때만 스파크 플러그가 발생하도록 엔진 시간에 맞춰주는 거죠. 이걸 우리가 타이밍 라이트를 통해서 정확하게 맞춰주는 거죠. 그래야 완전 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춰주는 거죠. 점화 계통의 마지막으로서 구성품인데요. 구성품은 점화 스위치인데 점화 스위치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점화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거 없죠. 이 점화 스위치는 우리 자동차에서 보면 키뭉치라고 보시면 돼요. 키뭉치 요즘엔 버튼식으로도 많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 보면 자동차 키를 꽂아서 돌려주게 되어 있죠. 이게 점화 스위치다. 점화 스위치에 따라서 전체의 점화 계통의 관리를 할 수 있겠죠. 항공기 점화 시스템의 모든 장치는 이그니션 스위치로 제어되는 게 당연하겠죠. 사용되는 스위치 유형은 항공기 엔진의 수와 사용되는 마그네토 유형에 따라서 다양하지만 모든 스위치는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시스템을 끄고 켤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그니션 스위치는 다른 모든 유형의 스위치와 적어도 한 가지 측면에선 다르며 이그니션 스위치가 오프 위치에 있을 때 회로는 스위치를 통해서 접지가 완료된다. 접지돼서 그냥 루틴하게 흘러가게 되겠죠. 단속시켜주지 않고.
다른 전기 스위치에서 오프 위치는 일반적으로 회로를 끊거나 열지만 다른 일반적으로 일렉트리컬 회로에서는 오프에다 놓으면 전류를 끊거나 하지만 점화 스위치에서는 코일 브레이크 컨택 포인트 사이에 프라이머리 전기 회로가 연결된 하나의 터미널이 있고 스위치 다른 터미널은 항공기 지상 구조물과 연결된다. 이 부분이 다른 부분과 차이점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이그니션 스위치가 이렇게 오프 포지션에 있는 경우이고요. 이렇게 오프 포지션에 있는 경우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온 포지션에 있으면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죠? 온 포지션에 있는 모양이고 오프 포지션에 있는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상이하죠. 그런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디스트리뷰터인데 배전기인데요. 배전기는 그림에서 보셨듯이 분배기예요. 디스트리뷰션 분배하다. 분배기에서 요거는 왕복 엔진, 레시프로게이팅 엔진에서 보면 구기통 엔진이네, 그죠? 구기통 엔진이 있는데 현재는 배전기 디스트리뷰터에서 1번 여기 3번 여기 보니까 여기에 연결되어 있네. 여기 연결되어 있으니까 요렇게 가서 5번 실린더에 스파크 플러그를 익혀주고 있는데 여기에 회전수는 요거는 순서죠. 1번, 2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회전하면서 1번, 2번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 실린더에 있는 실린더 번호하고는 틀리죠. 3번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 4번으로 가볼까요? 두 번째 다른 컬러로 한번 해볼게요. 디스트리뷰터가 회전하면서 요 포인트가 세 번째로부터 갔을 때는 요 포지션에 갔을 때는 5번 실린더에 불을 스파크 플러그를 점화시켜 주었다고 하면 네 번째로 회전하면 따라가 보면 5번, 7번이죠. 그죠? 5번 실린더가 터진 다음에는 7번 실린더 바로 옆으로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엔진 불균형 되겠죠. 언밸런스 되겠죠. 그 다음에 얘 회전은 일정하죠.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5번으로 컨택되면 5번을 따라가 보면 4번 따라갔고요. 5번을 따라가 보면 이렇게 다른 컬러로 가볼게요. 5번을 따라가 보면 5번에 컨택 되어져 있을 때는 이렇게 보나마나 9번으로 가겠죠. 그죠? 9번 다음엔 어디로 갈까요? 2번으로 가겠죠. 2번으로. 다른 컬러로 한번 해볼게요. 2번으로 되겠죠. 2번 역으로 따라가 볼까요? 하나씩 건너뛰니까 2번을 따라가면 요거는 쭉 가서 맞아요. 6번이자 그죠? 방금 전에 5번 갔으니까. 그럼 7번은 어디로 갈까요? 4번으로 가겠죠. 한번 보죠. 7번은 4번으로 가겠죠. 7번에 따라가 보면 이렇게 4번. 그래서 실린더는 2, 4, 그 다음에 어디로 가? 6번으로 가겠죠. 그죠? 6번. 7번. 8번은 8번 가볼까요? 8번. 8번은 6번으로 왔죠. 그죠? 그 다음에 8, 6, 8, 1 이런 식으로 실린더를 하나씩 건너뛰어서 균형 있게 밸런스 있게 스파크 플러그를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배전기는 회전수가 1, 2, 3, 4 이렇게 일정하게 되어져 있죠. Relation between distributor terminal number죠. 실린더 넘버와 터미널 넘버가 이렇게 서로 릴레이션 연결되어 있다.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뭐다? 디스트리뷰터다. 디스트리뷰터에는 회전자가 있고 회전자 주위에는 실린더 수만큼 전기 막대가 장착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회전자가 회전하면서 전압을 분배해 주는 것으로서 엔진 크랭크 축의 기어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왕복 엔진 점화 계통 중에서 각각의 실린더마다 일정한 전압을 보내주는 점화 계통의 부품은 무엇이냐 하면 디스트리뷰터, 배전기죠. 질문을 많이 합니다. 각각의 실린더마다 전압을 보내주는 역할을 해주는 구성품은 무엇이냐? 디스트리뷰터, 분배기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파크 플러그인데 스파크 플러그는 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점화 플러그예요. 점화 플러그.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 아웃더 실도 있고 인슐레이터 절연으로 되어 있고 일렉트로스 이렇게 되어 있다.
스파크 플러그는 뭐 어렵지 않네요. 점화 플러그는 실린더 헤드 양쪽에 장착되어 혼합 공기에 불꽃을 튀겨주는 곳으로 공기 중의 간격을 뛰어넘어 불꽃이 발생하게 되면 점화 플러그의 극간격은 정확히 조절되어야 된다. 됐고요. 이러한 것 때문에 점화 플러그는 자주 장탈해서 세척 및 간격 조절을 해야 된다. 찌꺼기가 끼겠죠. 간격 조절을 해줘야 되고 세척을 해줘야 된다. 이러한 점화 플러그의 정비 수행은 뭐예요? 벤다 매뉴얼에 의해서 수행되어져야 한다. 점화 플러그뿐만 아니고 모든 게 다 그렇죠. 스파크 플러그의 장착 시는 토크, 규정된 토크 값을 조여줘야 된다. 물론 장착 전에는 나사산에 스레드 컴파운드를 반드시 발라주어야 된다. 당연하겠죠. 스파크 플러그의 장착 유형에 따른 어떤 그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스파크 플러그는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게 스파크 플러그예요. 스파크 플러그의 스레드, 이거는 스레드고 점화 간극이죠. 이 간극도 얼마이냐에 따라서 스파크 플러그의 간격이 중요하겠죠. 이 간격을 측정하는 거는 틈새 게이지, 시그니스 게이지를 가지고 스파크의 간격을 측정하기도 하고, 이 부분이 이제 와샤죠, 와샤 있고, 와샤다. 이 부분이 덴지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쉴드로 되어 있죠. 여기에는 이제 배전기에서 나와 있는 플러그를 이렇게 꽂아주게 되어 있죠. 자동차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파크 플러그 장착 유형에 따른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은, 요거는 지금 a long reach spark plug installed in an engine requiring shoot. 요거는 요 간격이지, 그죠? 요 간격으로 보면 딱 맞게 적은 스파크 플러그가 꽂혀져야 되는데, 스파크 플러그가 너무 긴 게 꽂혀진 거죠. 너무 긴 게 꽂혀졌기 때문에 이거는 맞지 않다. 너무 길죠, 그죠? 긴 게 꽂혀졌기 때문에 맞지가 않다. 요거는 This spark plug does not have any washer. does not any washer. 어떠한 와셔도 없다. 여기 보니까 여기 요 부분이 지금 와셔인데, 여기 와셔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보면 와셔가 없죠. 그래서 와셔가 없다. 그리고 bottom thread on the shell stick into the combustion chamber. 엔진에 있는 컴부션 참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short reach spark. 얘는 보면 long reach spark plug. 요만큼의 스파크 플러그가 긴 게 장착되어져야 되는데 너무 짧은 게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얘는 two gasket are installed on this spark plug. 두 개의 가스켓이 장착되었다. 가스켓이 하나, 둘. 여러분 가스켓과 패킹 이해됐죠? 이거는 고정된 데니까 가스켓이 두 장이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두 장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짧아졌겠죠. 그래서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스파크 플러그 클리너인데요. 클리너하고 테스트하는 거죠. 스파크 플러그가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스파킹 되느냐 아니냐, 여기서 져서 테스트도 할 수 있고 여기 집어넣어서 클리닝도 할 수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임프로프 부적절한 납이 제거되었다. 여기는 스파크 플러그에 부적 데미지 투 쉘딩 배럴 인슐레이터 디스 포인트 이런 분이 잘못되어 있고 부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그니션 하네스인데 여기 점화 케일이에요. 이 하네스란 말은 이러한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선이 높은 전압이 있기 때문에 하네스라고 하죠. 이그니션 하네스들은 이런 것들을 다 하네스다. 이건 보면 타이랩으로 되어 있네요. 타이랩이고 배전기 캡 같고요. 이건 하네스다. 그래서 하이 볼테이지 하네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전선이다. 일반 전선과 틀리게 하이 볼테이지, 요거는 쉴드 씌워져 있고 요거는 로우 볼테이지 씌워져 있지 않네요. 그러면 일렉트리컬 컨트롤 유닛 ECU네. 이런 것도 다 하네스다. 하네스는 고전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전판으로부터 점화전까지, 배전판이라는 것은 디스트리뷰터예요. 배전판으로부터 점화전까지 이르는 전선으로서 금속 차폐덕기가 씌워져 있어 라디오 계통의 잡음, 라디오 인터페이스를 방지해주고 전기 누설, 그래서 플래시 오버를 막아준다.
자, 이그니션 하네스를 사용되는 이유가 명백하게 두 가지로 지금 딱 구분되어지는데요. 뭐냐 하면 라디오 인터페이스를 방지해준다. 라디오 인터페이스를 방지해주고 그 다음에 일렉트리컬 리케이지, 전력 플러시 오버를 방지해준다. 이 두 가지죠. 딱 명확하게 나와 있죠. 이그니션 하네스의 역할 두 가지. 왕복 엔진, 레시프로게이팅 엔진에서 이그니션 하네스의 역할 두 가지가 무엇이냐고 질의해 온다면 라디오 인터페어런스 그 다음에 라디오 계통에 차폐시켜주는 거죠. 완전히 쉴드 시켜줌으로써 라디오 계통의 인터페어런스를 방지해주고 그 다음에 플러시 오버 전기 누설을 막아준다. 이 이그니션 하네스는 흔들리거나 너무 조이거나 심하게 눕히는 것이 필요해요. 너무 흔들리면 또 안 되고 너무 꽉 조여도 안 되고 심하게 굽혀지면 또 안 되겠죠. 전선이 꺾일 수가 있으니까 라운드 되어져야 되겠죠. 액세서리 마운티드 9 실린더 이렇게 7개의 실린더 하나 보면은 이렇게 보면 이거는 9개의 실린더의 엔진의 이그니션 하네스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게 다 하네스. 하네스가 이렇게 쭉 라운드로 연결되어져 있다. 이거는 라이트 마그네토, 레프트 마그네토. 좌측 우측 두 개. 페일 세이프 구조로 되어 있죠. 여기는 스위치가 되어 있고 부스터 코일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 이런 것도 보면 이런 선들이 다 하네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이그니션 리드라고 해서 이렇게 쉘드 되어 있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컨덕터, 유도체죠. 전도체 전선이 되어 있고 안에 인슐레이터가 이렇게 절연체로 씌워져 있고 또 뭐다? 이런 라디오 인터페어런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쉘딩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기는 이제 블루 코팅 되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타이밍 라이트 이거는 부성품이라기보다도 스파크 플러그 간극 즉 디스트리뷰터에서 스파크 플러그로 전압을 단속시켜서 보내주는데 그 전압의 타이밍 라이트 그 타이밍이 타이밍을 체크하는 라이트인데요. 이렇게 타이밍 라이트가 이런 모양도 있고 E50 마그네토 싱크로나이저 이런 모양도 있다. 그래서 요거는 내부의 내장 여기 보면 마그네토 싱크로나이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내부에 배터리가 들어있다. 전부 다. 그래서 이런 배터리들은 바꾸어 주어야겠죠. 이거는 타이밍 라이트는 마그네토 포인트가 열리는 정확한 순간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그네토와 레시프로게이팅 엔진에서 마그네토 이그니션 시스템에서 마그네토 포인트가 열리는 정확한 순간을 체크해 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타이밍 라이트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두 가지 즉 일반적인 유형의 타이밍 표시 등이 이렇게 있죠. 둘 다 두 개의 조명과 세 개의 외부 와이어로 연결되어 있다. 둘 다 다소 다른 내부 회로를 가지고 있지만 기능은 거의 same thing 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인스톨링 타이밍 키트인데요. 타이밍 키트를 실제적으로 연결한 모습이에요. 여기는 디스트리뷰터 이렇게 6기통이네요. 그죠? 하나, 둘, 셋 이렇게 6개로 되어 있네요. 그죠? 6개의 실린더로 보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브레이커 포인터가 단속시켜 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타이밍 라이트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체크하는 모습을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고 나중에 실제적으로 실습하시거나 이럴 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항공정비사 실기시험 표준서 제12강 항공기 엔진 계통 중에서 7번째로 이그니션 시스템 중에서 첫 번째 왕복 엔진 점화 계통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항공기 엔진 계통 7번째 점화 계통 중에서 두 번째로 터빈 엔진 점화 계통에 대해서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